프리비엣!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안스쿨 러시아어 마샤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왕초보 탈출 2탄 공부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1탄 공부 열심히 하셨죠? 복습도 잘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이제 또 힘차게 2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강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1강 제목을 보니까 내 이름은 마샤야. 바로 이름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연히 인사 나누면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묻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기본 회화 표현인 이름을 묻고 답하는 거, 러시아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유를 묻고 답하는, 너무 비슷하죠? 우리나라 말로 이름 그리고 이유. 이유를 묻는 것은 우리가 의문사 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의문사 왜가 러시아어로 뭐고 또 왜냐 하면 해서 원인과 또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러시아어로 말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너는 그의 이름이 뭔지 알고 있니? 응, 알아. 그는 이반이야. 여기서 뭔가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너는 알다 이런 주어 동사 알고 계시고요. 가운데 이제 이름이 뭐냐라는 그 표현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긴 듯한 이 문장을 바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내용 들어가 볼게요. 먼저 그 이름을 묻는 표현부터 배워볼 건데요.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이름을 묻는 표현이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어로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뭐 반말이라면 너의 이름 무엇이니?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러시아어는 당신의 이름 무엇? 이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거를 바꿔서 어떻게? 당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라는 문장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머릿속에 당신애가 러시아어로 뭐고 이름이 뭐고 또 무엇입니까는 뭐 슈똥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한국어로 풀자면 이 러시아어 버전은 당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자, 당신을 이라는 것은 어떻게부터 볼게요. 자, 어떻게라는 의문사 깍이라는 단어를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을 하면 was. 기억하시나요? 우리 1탄에서 인칭 대명사의 대격, 즉 목적어 역할에 들어갔을 나를, 너를, 그를, 그녀를, 우리를, 당신을, 그들을 그 단어를 여기에다 넣은 겁니다. 그 중에서 당신을이고요. 부르다라는 것은 동사예요. 우리가 이 동사는 뭐 제대로 배우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이름을 묻고 답할 때 주로 쓰니까 zовут 이라는 단어로 기억 일단 해주세요. 그래서 전체 문장을 보면 как вас зовут. 요 문장이 바로 상대방한테 이름을 묻는 문장이 된다. 직역을 하면 당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was라는 표현은 목적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대격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까크와 마지막에 zовut은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을 물어볼 때 바뀌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돼요. 즉, 요 가운데 was라는 단어만 너를, 그를, 그녀를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묻는지만 요 가운데 거 바꾸시고요. 까크랑 zовut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답하는 거, 대답은 어떻게 하냐? 역시 똑같이 한국어, 러시아어가 다른데요. 내 이름은 마샤야 라고 우리나라 말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럼 역시 이것도 러시아어로 내 이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어로 나를 마샤라고 부릅니다 라는 문장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마샤라고 불러요 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사람들까지 넣지는 않고 사람들은 사실 생략했다고 볼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나를 마샤라고 부르다. 이렇게 세 개 형태의 단어로 구성을 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나를 미냐라고 하죠. 그리고 마샤라고 부르다의 동사 부르다. zовут. 아까 우리 как вас zовут. 동일한 단어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러시아 이름이든 한국어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미냐 zовут. 까지만 기억 일단 해주시고 뒤에는 사람 이름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앞에
나를이라는 단어 절대 야라든지 아니면 나예라는 모의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되고요. 나를이라는 대격 목적어 형태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 일반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은 나를 마샤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내 이름을 나타낸다라는 설명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러시아어 문장에는 사람들 이런 단어를 넣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탄에서 배웠던 요 인칭 대명사의 대격 형태 한번 복습해보고 이제 실제 이름 묻는 거 만들어 볼게요. 자, 간단하게 우리 한 번씩 읽어보고 가볼까요? 나를 미냐 тебя, его, ее, 우리를 нас, вас, их. 네, 좋습니다. 기억하시죠? 요거는 워낙 또 일반 주술목, 그죠? 목적어 자리에 자주 등장하는 격변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외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누구의 이름을 물어보는지 요걸 한번 다 넣어볼 건데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저는 한국어대로 그대로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러시아어 버전으로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너를 어떻게 불러라고 하면 저게 뭔 소리야?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를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러시아어는 너를 어떻게 불러? 즉 여기서는 요 띠비아라는 단어를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살펴볼게요. Как тебя зовут? Как тебя zовут? 의문사 있으니까 역시 떨어진 억양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내 이름은 사샤야. 당신의 이름 무엇이든 너의 이름 무엇이든 어쨌든 물어보면 다 대답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했었죠. 나를 뭐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냐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사샤 이름이에요. 읽어볼까요? Меня зовут Саша. Меня зовут Саша. 좋아요. 자, 이번에는 그의 이름은 무엇이니로 만들어 볼까요? 그를 어떻게 불러?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를 이본을 넣어주면 돼요. 앞에 까크와 마지막 자붓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Как его зовут? Как его зовут? 자, 다른 문장으로 그녀의 이름은 빛가야?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때까지는 계속 누구의 이름은 뭐니? 누구의 이름은 뭐니? 만 만들어 봤잖아요. 이번에 제가 살짝 질문을 바꿔봤어요. 뭐니가 아니고 내가 이 사람 이름을 알고 있긴 해. 그래서 한번 확인하는 느낌인 거죠. 그녀 이름이 빛가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했었던 까그 자붓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고 한국어로 좀 바꿔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녀를 빛가라고 부르니? 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러시아 문장이 이요 자붓 위까 이요 자붓 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요 그녀를 위까 빛가라고 자붓 부르니 해서 뭐니라고 물어볼 때만 여러분들 여기 앞에 깍 어떻게라는 의문사를 넣는 거고요. 요게 아니라 지금처럼 누구 이름이 뭐야? 가짜야? 아니면 사샤야? 이렇게 사람 이름을 넣게 되면 그때는 까크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의문사, 우리 이유를 물어보는 거, 즉, 왜라는 거 배워볼 건데요. 요건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어떤 특별한 문법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계속 의문사 하나하나 배운 것처럼, 우리 러시아어로 왜라는 단어가 뭔지를 배울 건데요. 쉽습니다. 이유나 원인을 묻는 의문사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영어의 why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의문사는 앞에, 그죠? 의문문 맨 앞에 온다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단어를 배울 때 되게 의문사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지금까지보다 좀 길죠? 그죠? 뭐 크또, 슈또 이런 애들에 비해서 얘가 의문사 맞나? 왜라는 단어가 되게 길다 생각했습니다. 자, 강세가 마지막에 우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음들이 모두 발음이 바뀌어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Почему? Почему?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그죠? 무로 이제 강세를 주시면서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왜라는 의문사를 사용했다면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왜냐하면 또는 뭐뭐 하기 때문이야 이런 설명을 보통 하죠. 그래서 다 대답을 하는 표현으로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라는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설명 어렵지 않죠? 이유나 원인을 설명해 주는 접속사, 그죠? 그러니까 다음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접속사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소위 말하는 영어의 because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건 조금 특이하죠? 두 개의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두 가지 같이 기억하시고 같이 읽어야 합니다. 강세가 가운데 우에 있고요. 그러면 앞뒤에 있는 모음 모두 우리가 배웠던 강세 규칙을 지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우리 어떻게 발음해요? потому что, потому что. 좀 다르죠? 그래서 강세 규칙 잘 지켜야지 한 단어처럼 들리고 또 발음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고 왜냐하면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실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 당신은 한국에 살고 있죠? 라는 질문입니다. 살다 동사 기억하시나요? 제가 원형만 일단 힌트를 살짝 드렸는데 우리 1탄에서 배웠던 동사 쥐츠 동사 변화 특수합니다. 그죠? 불규칙한 동사였습니다. 어떻게? 당신은에 맞춰서 바꾸는지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자, 의문사 외는 맨 처음에 들어간다 생각하시고요. 뒤에 요것도 놓치지 말아야 될 전치격 용법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전치사 v 또는 나 쓰고 전치격 쓰는 거 있죠? 우리 러시아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Почему вы живете в Корее?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Почему вы живете в Корее? молодец. 자, 주어에 따른 동사 변화 잘 하셨죠? живете.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떻게 돼요? 전치사 v 넣고 뒤에 여성명사 야를 예로 바꿔주고 여기까지 만들어야지 우리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유를 볼까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에서 일하기 때문이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배웠던 потому что 라고 대답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한국에서 하면 북가리를 넣어주시고 일하다라는 동사만 바꾸면 됩니다. 일하다는 그래도 쥐즈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요? 제가 따로 넣어드리지 않았지만 동사 원형 работать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주어에 따른 동사 변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요렇게 바뀝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потому что я работаю в Корее. потому что я работаю в Корее. очень хорошо. 사실 뒤에 있는 문장은 여러분들이 굳이 새롭다고 느낄 필요가 없는 기존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쓴 거고 요거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설명을 하는 그 표현을 익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문 한번 볼까요? 왜 너는 항상 병원에 있어? 다시 또 이유를 물어볼 거예요. 병원 하면 больница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였고요. 전치격 사용하는 거 역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동사는 없습니다. 있다라는 현재형 비동사 우리 없기 때문에 바로 전치사와 장소 표현으로 넘어가 주면 돼요. 문장 살펴볼게요. Почему ты всегда в больнице? Почему ты всегда в больнице? 대신 아까 우리 항상이라는 빈도부사가 있었죠? 그래서 всегда 하나 넣어준 거고요. 병원 전치격 변화 모두 기억하시죠? 마지막에 여성명사 아를 예로 바꾸고 전치사 v 넣었습니다. 대답을 보니까 왜냐면 난 의사기 때문이야. 의사면 직업 일 갖고 있으니까 그죠? 병원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대로 우리 넣어주고요. 나는 의사이기 때문이야.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길지만 우리 러시아어는 갑자기 짧아집니다. 동사 필요 없죠? 그냥 명사 쓰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Потому что я врач. Потому что я врач. хорошо.
좋아요. 아주 쉽죠? 네, 이런 식으로 의문사랑 그 다음에 뒤에 왜냐하면 접속사만 기억해 주시고 내가 기존에 배웠던 이 문법들 사용해서 이렇게 멋스럽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표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우리가 1탄에서 배웠던 거 잊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복습도 할 거고요. 오늘 배웠던 이름 묻고 답하는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전형적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이름을 많이 묻죠. 물론 내 이름을 말하기도 먼저 하기도 하지만 자, 우리 안녕하세요.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나타샤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이겠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를 설마 까먹진 않았겠죠? 우리 러시아의 가장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존칭, 그죠? 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너가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처음 만나거나 또는 존칭을 쓸 때면 당신을이라고 넣어주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Как вас зовут? Как вас зовут? 자, 제 이름은 나타샤예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요? 나를 뭐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Меня зовут Наташа. Меня зовут Наташа.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서 반가워요 하는 표현도 우리 보너스 표현에서 배웠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Очень приятно. Очень приятно. Молодец. 요거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다시 복습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셨죠? 자, 미션을 클리어해 볼까요? 너는 그의 이름이 뭔지 알고 있어? 알아. 그는 이반이야. 여러분들이 알다라는 동사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너에 맞춰서 동사 변화할 거고요. 우리 요 가운데 거가 오늘 배운 거죠? 그의 이름이 뭐니라는 문장만 뒤에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문장 살펴볼게요. 너는 알다? Ты знаешь. 동사 변화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문장 보시면 어떻게 그를 부르니? 라는 문장을 연결만 했을 뿐입니다. 가운데 쉼표를 찍고 마치 그죠? 두 문장인데 이제 한 문장이 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Ты знаешь, как его зовут? 너는 아니를 올릴게요. Ты знаешь, как его зовут? 응, 알아. 그는 이반이야. 그럼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 주어 나에 맞춰서 알다 동사를 바꾼다.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는 이반이야라고 제가 한국어식으로 표현은 했는데 사실 이것도 오늘 배운 것처럼 그의 이름은 이반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문장 볼게요. 나 знаю. 주어야 생략했습니다. Его зовут Иван 이라는 표현에서 사실 zовут 생략해도 됩니다. 그를 이반이라고 부릅니다인데 요거 빼고 이보, 이반 하셔도 돼요. 우리가 또 회화 표현에서는 최대한 줄이고 간단하게 말해야 좀 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보너스 표현 시간이 왔어요. 우리 이제 2탄에서도 새로운 단어 그리고 표현들 많이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부터 7강까지, 그죠? 8강이 될 거예요. 가운데 복습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요일 표현을 알려드릴 건데요. 요일, 월요일이란 단어부터 배워볼 거예요. 아, 영어와 너무 다르고 저 개인적으로 이 요일 7개 중에 단어 중에 이 월요일 처음 배우는 것 치고는 너무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펠링이 일단 좀 길죠. 그리고 앞에 강세 규칙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일단 같이 읽어볼게요. Понедельник. Понедельник. 좀 연습을 해줘야겠죠? 그죠? 우리 영어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단어 발음 연습 많이 한번 해주세요. 한 번 더. Понедельник. 이게 월요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탄 1강 첫 번째 시간 공부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문법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도 될 겸 또 우리 일상 회화에서 꼭 써야 되는 뭐 이름 묻는 또 이유 묻는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앞으로 더 새로운 내용 많이 우리 배워나갈 테니까 오늘 내용도 복습 잘 해주시고 저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까!